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여행 가이드 정세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레시피로 한번 좋은 내용, 주제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고 까다로워하는 중국 미술사와 화론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자, 일단 저부터 명찰 달고요. 네, 좀 예쁘게 달아보겠죠. 중국 미술사 화론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까다로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왜 되었는지 기출에 대한 연도별 출제 분석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2014학년도부터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중국 미술사 화론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그 실태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먼저 위쪽은 미술사 회화적인 내용이고요. 밑에는 화론을 중심으로 출제를 이렇게 쭉 봤는데 한눈에 딱 보시기 어떤가요? 네, 일단 매년 거의 매년 출제가 됐죠. 회화가 나왔던 화론이 나왔던 거의 매년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2014학년도 첫 해 출제될 때 회화에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바로 원대 전선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술사 공부를 할 때 중국 미술사랑 화론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시대 순서적으로 하게 되죠. 두 번째,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을 우선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다루는 사람이 조명구, 그 다음에 누가 뭐래도 원말 사대가 이렇게 진행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서는 바로 명나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전선은 보통 흔하게 다루지 않던 주제였어요. 그러나 전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대 복고주의 화가이자 은일 사상이 담겨있는 작가이고요. 조명부의 스승격 좀 되거든요. 그런데 첫해 서술형으로 바뀌어있던 첫해 중국 미술사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또 임용미술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좀 등한시하는 그래서 좀 주변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주제부터 탁 나오면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그 다음에 기입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A형 10번 문제가 2점짜리 기입형인데 우리가 전혀 보지 않았던 당시에 보지 않았던 중국 고대 청동 그릇에 담겨있는 문양의 명칭 도철문이 나왔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굉장히 놀랬고 이때부터 중국 미술사 화론은 어렵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굉장히 좀 부담을 갖게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에 회화는 나오지 않은데 화론으로 논술 문제가 나왔고요. 북송대 황율복의 일품론의 정의를 쓰는 것들, 거기에다가 추사 김정희의 작품 부장난도를 일품론으로 연결지어서 2000자 쓰는 논술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 급이면 어마무시한 정말 어려운 문제였죠. 2016학년도엔 잠깐 쉬었다가 17학년도에 또 3번 기입형으로 나왔는데 다단 처리된 시험지 한쪽 면을 다 차지해서 읽다가 정신줄을 놔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그런 문제인데 결국 정답은 둔항 막고굴이었어요. 역시 둔항 막고굴도 보편적으로 임용미술 공부하고 중국미술 공부할 때 쉽게 다루지 않고 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었지만 개별체로 보자면 사실 중요한 거였는데 임용미술 공부라는 것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한정적으로 아주 핵심을 공부하는 그러한 공부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다루지 못했던 부분도 좀 있었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가 중국 미술사를 첫 해 당했던 그러한 사고로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서 연구하고 수업을 준비했고 공부했던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상했던 문제가 바로 석도였습니다. 석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올 것 같다,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때 준비를 했었는데 딱 그 문제가 그 작품이 같이 나와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뿌듯했고 힘이 났던 해가 바로 또 2017학년도였고요. 이 작가 두 명과 함께
명제 동기창의 남북종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까다롭게 나왔었죠.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18학년도에는 청대 양주팔계를 물어보는 화파를 물어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기평에서 의제필성과 함께 흉중성죽이라고 하는 정답 2개, 기억, 니을 쓰는 것이었는데 이때 문장에 소식이 살짝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식이 주장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양주팔계 중에서 정서업이 주장했던 흉중성죽의 내용이 소식이라고 하는 비평가, 학자, 정치가의 이름과 함께 거론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에는 거기 이제 전신사조론 중에서 부전목정 그거를 번역하게 되면 눈동자가 되겠는데요.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됐고요. 작년에 2020학년도에 청대 영남화파. 자, 청대라고는 했지만 1945년 이후 거의 현대급에 가까운 그런 화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주 안압지에 출토됐던 통신라 7 공예기법 중에 평탈기법이 당나라로부터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경주 안압지에 출토된 평탈기법을 물어보는 거였지만 중국 물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당나라 공예를 물어보는 문제와 같은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이 B형 3번 문제 허련 문제의 화풍을 물어보는 건데 허련이 영향받은 중국 황공망의 화풍을 적어라 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허련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황공망을 물어보는 문제가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표를 보면 여러분 눈에도 중국 물사는 점점 문제 수가 많아지고 있었구나. 두 번째, 거의 매년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요 공부를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팁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그래서 요거를 시대별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위진당부터 당대 5대 북성 이렇게 쭉 나눠봤습니다. 출제 연도수를 집어넣었더니 빈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출제되지 않은 시대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출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를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를 진행해 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로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출제되지 않은 시대가 바로 현관파 5대 현관파, 동거파. 특히 현관파에는 형호가 있죠. 필법기를 통해서 화론을 지으셨던 중요한 작가, 그리고 화북산수 계열의 대표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화론으로는 북송대 소식의 상리론, 상형, 상리, 상외, 시정화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송의 마하파 안 나왔고 원대 조명부 화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당대, 5대 북송화론, 남송대 화파, 원대 화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는 미술랭 여기서 한번 별을 붙여보면 저는 현관파 여기다 한번 이렇게 붙여보고요. 그 다음에 남송대 마하파 이렇게 붙여보고 그 다음에 조명부 화론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마하파 같은 경우는 마하파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명대 절파와 연결되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색깔 좀 달리 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출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가 무엇인가? 주로 화파의 명칭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중요한 화파의 명칭 같은 거 보시고요. 화풍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 용어의 정의. 예를 들어서 상리론이라는 것, 그쵸? 고의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용어를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작품에 등장하는 형태에서 보여지는 상징, 그 다음에 복고적인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 즉 고화에 대한 입장이 창신 계열이냐 복고적 성향이냐로 물어보는 그런 주제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수지법 혹은 산세, 준법, 전법, 여법 이런 것, 그 다음에 표현적인 특징. 또 하나 좀 더 깊게 물어보자면 작품 작가가 추구하는 그 사상을 반영한 표현은 무엇인가 하는 것.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육아 사상이 북송대 회화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죠. 곽희의 조춘도 같은 것에서 예약 사상. 그래서 여기다도 제가 한번 별표로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사상을 반영한 표현에서 특히 예악 사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배움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랍니다. 에비게일 애덤스의 주장인데요. 열성을 다해 갈구하고 부지런히 집중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술랭을 통해서 좋은 주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하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미술랭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